자,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1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11월 첫날 테슬라 한번 같이 볼 거고요. 테슬라 금요일장 종가 450불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 자, 목요일 어땠죠? 목요일 FOMC 회의 이벤트로 이렇게 겁을 줬지만요. 아랫꼬리도 없이 이렇게 음봉으로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죠? 바로 다음날 위로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 재료 모멘텀이 너무 큰 것들이 지금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더라도 우리가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정이 깊어지면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대응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당선 당시 그 가격까지 지금 차트를 조금 길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 당시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의 몇 년 만에 신고가 이렇게 다시 가고 있는데 이 신고가 가는 이런 고점에서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이 큰손들이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죠. 세력들이 아무 이유 없이 막 샀다라고 이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조정이 나오더라도 앞으로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제 막 내가 더 이상 엄청나게 싼 가격에 매수를 노리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폭이 조금 짧고 그리고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목요일처럼. 자, 목요일장 이렇게 FOMC 회의 변동성으로 이렇게 흔들었지만 바로 금요일에 이렇게 반등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앞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좀 비중을 채우려고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은요. 테슬라 같은 경우 추가로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따가 중요한 구간들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수익 극대화하시길 제가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지금 주말 속보로 일론 머스크가 올해 안에 비행 자동차를 플라잉카죠. 이걸 공개할 수 있다라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론의 말대로라면 제임스 본드 007 자동차를 모두 합친 것보다 그보다 더 미친 짓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요. 자율주행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긴 순간부터 이런 세상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D-Day로 생각하는 11월 6일 주주총회 그리고 그 다음 주 11월 14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본다면요. 지금 테슬라 500달러에 엄청나게 많은 수량들이 지금 베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고래들이 돈을 내다 버리려고 500달러에 베팅한 건 아닐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좋은 기업들은 결국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월가에서도 테슬라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씩 수정이 되면서 목표 주가 역시 계속 지금 상향 수정이 되고 있죠. 모두가 내년 1분기를 시작으로 테슬라 턴어라운드를 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조정폭이 굉장히 짧고 빠르게 반등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종목이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 해가지고 정말로 여기서 또 크게 갈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좀 고민 중이시거나 좀 헷갈리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는데 그리고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도 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 이 옵션을 통해서 본주를 좀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세력들의 포지션. 어제 만기 날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콜 거래량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게 테슬라 주가를 좀 견인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인 11월 7일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보면요. 450달러에 콜옵션이 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저항선이 또 잡혀 있고 풋옵션은 435달러에서 지금 왔다 갔다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35에서 450달러 사이면은 사실상 의미 없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11월 14일에 500달러.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베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제가 이날 같은 경우 FOMC 회의 있었죠. 이날 목요일 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날 제가 하방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흔든다라고 대놓고 말씀드렸죠. 이때 풋옵션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많던 풋옵션 물량이 이제는 많이 사라지고 이제는 콜옵션 물량이 유리한, 한마디로 상방을 바라보는 이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다음 주는 상방 압력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비율상으로는요, 현재 0.9 정도, 0.9 정도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0.6 정도 내려오면요. 이게 대박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테슬라 콜옵션 비율이 0.9 정도인데 이게 0.6 정도 내려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자, 지금 보시는 차트 엔비디아 차트고요. 엔비디아 차트가 갑자기 최근에 이 180불에서 212불까지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죠. 이런 대형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엔비디아 콜옵션 이 비율이 0.6까지나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미국 대형주들은요, 옵션 가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당시 이렇게 급등이 터졌을 때 이 콜옵션 비율이 0.6까지 내려왔다. 자, 테슬라 현재 0.9 정도고요.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요, 이 엔비디아가 그랬듯이 이 정도 급등이 나와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 관전 포인트는요. 테슬라 이 비율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이걸 좀 보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공유 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로보택시 관련해서 오스틴 지역에서 올해 말까지 약 500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배치할 거다. 그리고 또 이 베이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인근입니다. 베이 지역에서는 1000대 이상 이 배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계획대로라면 연말까지 1500대 이상으로 늘릴 예정인데 이게 계획대로 착착 된다면 미국 전역으로 급격히 확장이 되는 거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로보택시는요. 단순한 차량 서비스가 아니라 FSD죠. 완전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상용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도시별로 파일럿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차량 공유 플랫폼화의 단계적인 확장 전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모델을 AI와 로보틱스와 교통의 융합 실험으로 묘사를 했고요. 향후 10개에서 20개 도시 단위의 로보택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잘 안 와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은 이제야 로보택시, 엔비디아랑 협력한다고 그것도 3년 뒤에야 시작한다라고 로드맵을 발표하는데요. 지금 테슬라는 폭발적인 확장 준비 중이죠. 참고로 현재 구글의 웨이모는요. 베이 지역에 약 800대, 이 선두주자죠. 오스틴 지역에 약 100대 규모로 운영 중인데요. 자, 테슬라가 올해 말까지 오스틴에서 500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실제로 운행하게 된다면 자율주행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가 안전요원 없이 일반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된다면 그동안 이어져 온 자율주행 논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라이다 논쟁인데요. 라이다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 논쟁입니다. 현재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 웨이모, 바이두, 오로라,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의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업들은 여전히 라이다 센서 기반의 기술을 쓰고 있어요. 라이다는 정밀하지만 비싸고 대량 생산과 실사용 확장에 제약이 있는 기술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어떻죠? 라이다 없이 카메라와 AI 기술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려는 완전히 정반대의 전략을 고수를 했습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500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다면요. 지금까지의 논쟁은 자연스럽게 무엇이 가능하냐 보다 무엇이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하느냐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특히 웨이모가 현재 오스틴에서 100대 수준의 차량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규모와 속도 그리고 상용화 수준에서 앞서게 된다면 그 차이는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빠르게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요, 웨이모에게는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올 겁니다. 라이다 기반 전략을 계속 유지하려면요, 높은 비용과 느린 확장 속도를 감수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카메라 기반 비전 AI로 완전히 전환하려면 테슬라 수준의 데이터를 쌓고 AI를 학습시키는 데만 또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스틴에서 자,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연말 500대 이게 실제로 현실이 된다면요. 이제는 서비스 개시를 넘어서서 자율주행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상징적인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라이다 없는 로보택시를 대규모로 운영을 하고 이거는 실제로 기술뿐만이 아니라 실제 시장 경제 측면에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요 단순히 예측뿐만이 아니라 구글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테슬라의 성공을 더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구글의 재무제표인데요. 구글 아덜벳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구글이 투자 중인 회사들, 연결 재무제표에 잡히는 회사들의 실적을 모아놓은 아덜벳입니다. 실적은 이렇게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적자죠, 적자.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 1번 웨이모입니다. 웨이모. 웨이모는 4개 도시에서 약 3,000대의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계산을 해보면은 차량 한 대당 한 달에 약 1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10만 달러라고 하면은 하나로 1억 4천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손실이 나온다는 건 단순히 차량 가격이 비싸서만이 아니라 운영 시스템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웨이모는요, 차량이 완전히 혼자 움직이도록 두지 않고 컨트롤 타워라고 불리는 원격 관제센터에서 사람들이 수시로 차량을 모니터링하거나 필요할 때 개입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가 혼자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격으로 도와주는 온라인 관제실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웨이모는 이 안전 문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투입해서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건비와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당 한 달에 약 1억 4천 정도 손실이 나고 있다. 자, 웨이모의 이런 손실 구조를 보니까 테슬라의 FSD 기반 로보택시가 비용 효율성과 스케일링에서 훨씬 우위에 있다라는 게 명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또 자율주행에 있어서 유럽이 차량용 표준을 만든 것처럼 자율주행 표준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뉴스를 보고 자, 500대 하겠다. 오스틴 지역에서 500대 하겠다. 이거를 보고 기절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겠지만요. 정말 제일 기절할 사람은 구글 웨이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웨이모는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이 많을 거예요. 계속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너무나도 초격차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총을 앞두고 월가의 애널들이 테슬라 목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지금 다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퍼스트 상하이 시큐리티스는 목표 주가 460불에서 테슬라 520불. 뭐 이제는 이런 수치가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돈나무 언니로 유명하죠. 캐시우드. 캐시우드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형 로봇이 가장 큰 AI 기회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얘기를 한 겁니다. 옵티머스에 대한 이 기회를 얘기를 하면서 무려 테슬라 목표 주가 2,600달러, 260달러가 아니라 2,600달러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이 보상안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재차 확인을 한 거죠. 자, 이로써 테슬라 목표 주가가 근 2달 만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월가의 애널들이 이렇게 목표 주가 계속 높일 때 상대적으로 주가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와의 갭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저평가 구간에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말 사이에 또 중요한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시그널이냐면 바로 매크로 이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말까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매크로 이슈들이 어떤 거냐면 바로 유동성이 마르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글로벌 머니 마켓 유동성이 드라잉 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 단기 자금 시장이 지금 은행, 금융기관들이 며칠 몇 주 단위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에서 지금 돈이 마르고 있다. 이상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잡겠다고 지금 긴축 정책을 계속했습니다. 돈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계속했어요. 물가 잡겠다고. 동시에 미국 같은 정부들이 국채를 많이 팔면서 시중 자금을 빨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돈이 부족한데 라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여기서 이 레포라는 게 중요한데요. 레포는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단기 대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국채를 맡길 테니까 지금 돈을 좀 빌려줘. 며칠 뒤에 이자 붙여서 갚고 채권을 다시 가져갈게. 이거를 금융기관끼리 매일 반복해서 돈을 빌리고 빌려줘요. 그래서 레포 금리가 올라가면요. 시장에서 돈이 부족하다라는 뜻과 동의어고요. 즉 유동성이 빠듯하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현재 미국은요. 긴축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시중 돈을 흡수하는 이 영레포 잔고가 거의 바닥인 상황이에요. 은행이 쌓아둔 준비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부채 한도가 풀리자마자 국채를 또 왕창 발행해가지고 시장 돈을 계속 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포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높게 튀어오른 거죠. 기준금리가 4%인데 레포 금리가 4.32, 더 높게 튀어오른 거죠. 이거는 달러가 부족하다라는 신호거든요. 2019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단기 금리가 폭등했다가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연준이 이번에 이 QT를 멈추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자, 미국의 쌍둥이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역시 상황이 좀 비슷해요. 팬데믹 시절에 빌려준 싸고 긴급한 대출을 회수 중입니다. 영국도 은행들이 돈이 부족해서 레포 시장으로 몰리면서 금리가 기준금리 이상으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유동성이 빡빡해지자 인민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 이거를 QE랑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돈을 풀겠다는 신호를 준 거죠. 결론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레포니 기준금리니 뭐 채권이니 다 무슨 의미냐면 전 세계 지금 자금 시장이 잠깐 숨이 막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멈추거나 돈을 다시 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내년쯤에 이 QE 가능성 말씀드렸죠. 돈을 풀 수도 있겠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돈 푸는 게 2번 정도 풀었거든요. 사실 이런 QE라든지 QT가 일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QE라든지 QT가 더 이상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다 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이제는 QE라든지 QT가 일상적인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파월이 얼마 전에 그랬죠. 경제 규모에 따라서 다시 대차 대조표를 늘려야 할 수 있다. QE를 시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닷컴 버블 세대는 아니에요. 닷컴 버블 때 눈 뜨고 일어나면은 상한가 가고 이거를 직접 겪어보진 못했습니다. 역사책에서만 있었던 얘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요. 갈 주식만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서 SK하이닉스만 오르죠. 대형주들만 가는 장세입니다. 한국에서. 소형주들 철저하게 소외되잖아요. SK하이닉스 50만 원 넘게 갈 때 하나도 안 오른 주식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가는 놈만 가는 장세가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되면은 테슬라 꼭 잘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왜 앞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올 때 어디서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판단이 좀 안 되고 테슬라 관련해서 판단이 안 되고 내가 테슬라 매매 전략 앞으로 목표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또 어디서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같이 공유받아 보고 싶다거나 하시면요. 여러분들 테슬라 혼자 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00% 무료로 같이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요. 링크가 하나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새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제가 구독자 혜택 3가지 넣어놨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 테슬라 옵션 기반 해가지고 타점. 옵션 기반으로 타점을 좀 잡아 보시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뭐 무료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저작권 때문에 이거 띄워놓지 못한 자료들이 많아요. 미국 자료 다 유료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최신 자료들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 대신에 제가 대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지 이게 가치가 없는 그런 정보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뭐 이거 말씀드렸을 때도 시간 얼마 안 걸리고 신청하시는 것도 1분도 안 걸립니다. 설사 뭐 귀찮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1분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제대로만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률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에 이 주도주 1항 종목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나서 또 이걸 가지고 테슬라 수량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솔직히 테슬라는 수익률보다 수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몇 개 갖고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장 같은 경우는 국장보다 훨씬 더 텐베거가 나오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 또 텐베거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제2의 엔비디아라든지 뭐 제2의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이런 성장주를 끌고 가면서 수익을 제대로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내 계좌를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보시면서 이 같이 체크하셔서 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같이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 공유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11월입니다. 11월이고 이제 연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 테슬라와 더불어서 좀 따뜻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시면요. 계좌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더 좋은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